자, 자바 FX 어플리케이션에서요, 우리가 아까 전에 init 메서드는 자바 론처라는 스레드가 실행을 하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우리가 매개 값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외부에 접속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 뭐 IP나 포트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init에서 get parameters 하면 우리가 이제 얻어올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이 부분은 크게 많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이제 요거 여기에 실행 매개 값을 여러분들이 넣고 싶을 때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도 크게 사용이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밑에 게 더 중요하니까 밑에 걸 한번 봅시다. 무대와 장면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제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어차피 스테이지 객체였기 때문에 그 스테이지는 윈도우에 하나의 장면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자, 장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장면이 모이면 동영상도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의 장면이 싹싹싹싹 지나가면서 우리한테는 동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뭐 미디어 플레이어기나 이런 걸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특정한 화면이 보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버튼을 누르고 뭐 어떠한 내용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그 값을 또 읽어오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하나에 대한 장면들을 우리는 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씬은 new scene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매개값으로 들어오는 페어런트 타입의 루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루트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fxml 파일을 만들어서 로딩하는 그 파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따 쳐보면 압니다. 그래서 페어런트라는 게 루트 컨테이너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fxml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fxml 파일이 실질적으로 뭘 하느냐면요. fxml 파일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요. 태그를 만들어서 어떠한 레이아웃 배치도 하고 그리고 버튼도 배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파일이 바로 fxml 파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fxid라는 것도 줄 수가 있고 onAction이라는 메서드도 특별히 또 따로 지정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가지 컨테이너들을 여기다가 우리가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컨테이너 안에다가 여러가지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컴포넌트 말고 이제는 컨트롤들을 다 배치를 해서 우리가 거기서 움직이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fxml 파일을 만들어서 루트 컨테이너를 만들었다면, 자, 루트 컨테이너를 왜 루트 컨테이너냐고 하냐면요. 그냥 컨테이너면 컨테이너지 왜 루트 컨테이너냐. 최고 위에 있다고 해서 루트 컨테이너라고 하는데요. 그 개념을 상속 계층대의 개념으로 루트 컨테이너가 최고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컨테이너라고 해서 루트 컨테이너라고 칭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AWT에서 배우셨던 보더 레이아웃과 동일한 거 보더 페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카드 레이아웃하고 똑같은 게 스택 페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 거와 같이 그러한 페인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컨테이너라고 하는데요. 그 컨테이너들이 이게 컨테이너가 V박스도 있고 H박스도 있고 뭐 앙커페인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용도에 따라서 알아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최고 주축이 되는 컨테이너가 바로 우리는 루트 컨테이너라고 칭을 합니다. 물론 그 컨테이너 안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옛날에 우리가 패널을 그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종속적 패널.
근데 얘 이제 fxml에서는요, fx에서는요, 루트 컨테이너가 있으면 거기 안에 보더 페인을 예를 들자면 보더 레이아웃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뭡니까? 노스, 이스트 그리고 뭐였어요? 센터하고 바텀하고 뭐 사우스가 있고 뭐 웨스트가 있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센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명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그거하고 근데 성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우리가 지정을 해주지 탑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센터에 장착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컨테이너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때 얘기했듯이 컨테이너는 또 다른 컨테이너나 컨트롤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면이 나오잖아요. 장면. 여기서 말하니까 뭐 자꾸 여러분들이 동영상의 장면들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러한 장면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로그인 화면을 만들었다. 로그인 화면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여기에 라벨로 붙이고 그죠? 맞습니까? 라벨로 붙이고 여기에 텍스트 필드로 우리가 두 개 만들어 봤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여기 버튼 두 개 배치해서 로그인 그리고 취소라는 텍스트를 주고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맞습니까? 이러한 게 하나의 씬이라고 보시면 돼요. 씬. 이게 장면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씬이고요. 이 씬을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세터를 이용을 해서 셋씬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fxml 파일로 만든 루트 컨테이너를 이제 씬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씬을 여기다가 셋씬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장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반으로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primary stage.show 하게 되면 비로소 얘는 아까 빈 화면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씬을 우리가 세터를 통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위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넘어간다, 넘어가. 와. 앞에서 이까지 좀 마라. 나도 죽겠다, 임마. 자, 그래서 페어런트 객체는 장면, 즉 씬의 실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페어런트는 컨테이너 객체로 만드는데 최상위에 있다고 해서 제가 루트 컨테이너라고 통상칭을 한다. 스테이지는 하나의 장면만 통상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개의 장면을 하나에다가 스테이지다가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떠한 다이얼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씬을 여러 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UI를 변경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하나의 장면에는 하나의 스테이지에는 하나의 장면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요거부터 요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제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네. 씬의 한 장면에 우리가 여러한 다양한 컨트롤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제 컨트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배치하는 것이 레이아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자바 FX에도 두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자바 코드로만 만들어서 막 우리가 버튼 생성해서 레이아웃 배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fxml 레이아웃을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 그거를 루트 컨테이너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프로그램적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AWT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난잡한 프로그램이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자바 코드로만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우리가 익힐 필요가 전혀 없을 뿐더러 또한 코드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잡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개발이 규모가 좀 있다면 이걸로 프로그램적 레이아웃을 잡아버리면 여러분들이 그거 소스 하나하나 다 뒤적거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적거리고 거기에서 뭐 틀어졌다, 에러 잡았다, 예외 처리했다, 뭐 이러면 다시 리소스 재컴파일 다 해가지고 다시 또 뭐 뿌려야 되고 유지보수 하는데도 굉장히 번거로울 겁니다. 그죠? 해봤잖아요. AWT에서.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이제 현 시대와 맞지 않다. 이거는.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fxml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록 좀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때 하면 돼요. 그래서 XML이라는 게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해서 우리 마크업 랭귀지가 뭐였나요? HTML이 마크업 랭귀지잖아요. 맞죠? 그럼 뭡니까?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XML은 extensible 해서 확장될 수 있는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자, fxml은 XML 마크업 기반이고요. HTML 태그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수월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JavaFX UI 레이아웃을 자바 코드로 분리해서 태그로 선언하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쉽습니다. 처음에 조금 우리가 HTML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근데 우리가 HTML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앱 개발 방법도 이거와 유사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것만 배워두면 뭐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법만 틀릴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냥 책 한번 술술 읽어보고 한번 예제 한번 쳐보면 다 압니다.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디자이너하고 협업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씬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버튼을 살짝 옆으로 한 요까지만 좀 움직이고 싶어.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싶으면 얘로 개발이 되어 있다면 우리 막 여기에 픽셀 막 다 넣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또 리컴파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근데 이 레이아웃만 살짝 변경할 것 같으면 우리가 fxml 파일에서 약간만 픽셀만 조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완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자,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아까 스테이지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장면이에요. 장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루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지금은 이거는 H박스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컴포넌트라고 했던 게 이제 FX로 넘어오면서 컨트롤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잖아요. 텍스트 필드 하나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버튼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요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적 레이아웃하고 fxml을 이용한 레이아웃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예제를 통해서 쳐보시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예제 이론을 두 번째 이론 마치고요.